6등급에서 2등급. 자, 이 친구는 그리고 다음에 5등급에서 2등급. 이 친구는 작년 수능에서 5등급, 그다음 올해 수능에서 2등급. 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딱 선착순 30명까지만 제가 이 형광생과 거의 비등한 관리 모두 다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물러나기 전에 이 깜짝 이벤트 하나 해드리고 끝내볼게요. 유사 그룹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중한 시간 아깝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학 강사 진재민입니다. 지금부터 26학년도 수학영역 커리큘럼 안내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철저하게 이 3, 4등급 학생들을 1년 안에 1등급 컷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 수업과 과제 그리고 관리와 피드백까지 진짜 완벽하게 구상했습니다. 이 3, 4등급 학생들이 1등급까지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의 사고를 교정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등급에서 1등급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수업뿐만 아니라 이 관리와 피드백에 정말 제 뼈를 한번 갈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첫 수업을 듣자마자,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고 첫 피드백을 받자마자 야, 이거 되겠는데? 라는 확신이 들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평가원 수능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교정해 주는 건 꽤나 자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봤고 제 수강생들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 얘기에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제가 1년을 어떻게 구상하고 준비했는지 보다 면밀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먼저 제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3가지의 숫자를 키워드로 한번 소개를 드려볼 건데 4등급에서 1등급, 126명, 그 다음 43명.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4등급에서 1등급.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요, 전 재수 시절 4등급에 계속 머물다가 3수 때 겨우 1등급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이요, 제가 1년 동안 공부했었던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고 교정과 피드백에 엄청난 효과를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26명, 요건 뭐냐면요, 제가 9월에 이번 대치동에 있는 대찬학원에서 추석특강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와줬던 수강생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엄청 의미 있는 것이, 제가 올해만 딱 온라인 학원을 진행해 봤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뭔가 애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뭔가 눈도 마주치고 딱 이 상태로 수업을 해야 뭔가 진심도 전해지고 제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올해는 현장에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그 라이브 시스템도 구축을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43명. 요거는 뭐냐면요, 첫 해 이 온라인 학원을 진행했을 때 8개월 이상 수강한 수강생 인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많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3개월 듣다가 나가게 되고 또 중간에 합류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8개월 이상 같이 수강한 수강생이 이 정도 된다는 건 뭐 저한테는 꽤나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제 신뢰를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수강생 성적 변화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 8개월 이상 수강한 학생 43명 중에서 4등급, 뭐 3등급, 5등급, 6등급은 한 이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2등급 이상 상승하고 성적표를 인증해 준 친구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성적 변화가 좀 많았던 친구들의 성적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6등급에서 2등급. 자, 이 친구는 18학년도 수능 가형에서 6등급을 받았는데 이번 수능에 2등급을 받은 친구. 그러니까 학교를 좀 졸업하고요, 군대까지 갔다 왔던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5등급에서 2등급. 이 친구는 9월 모의고사에서 5등급 나왔었는데 이번 수능에서 2등급 맞은 아주 너무너무 잘한 친구죠. 뭐 나중에 한번 인터뷰도 해볼 생각인데 그렇고요. 또 하나, 이 친구는 작년 수능에서 5등급, 그 다음 올해 수능에선 2등급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등급에서 2등급은 꽤 많은데요. 그 중에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4등급을 받고 이번 수능에서 2등급 받은 친구들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 마인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이런 느낌이 들면 아예 수업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유튜브에서의 모습은 진짜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매우 친절하고 뭔가 좀 착해 보이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 없어요. 매우 강경할 수 있고요, 오히려 좀 유머스럽고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농담을 좀 좋아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제가 3수까지 하면서 겨우 성적을 올렸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참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그 힘들고 지친 1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 1년을 옆에서 같이 뛰는 멘토로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막막한 상황일 때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전 모르는 건 이해될 때까지 해드려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질의응답을 단순히 텍스트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과외하듯이 정말 옆에서 수업하듯이 다 영상으로 아니면 음성으로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무조건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마지막 과제 피드백의 진심 100%.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3, 4등급에서 1등급을 만들려면요. 좋은 수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제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고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게 부족한가요? 고쳐야 되나요? 이걸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성적이 제일 빨리 오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걸 제가 다 해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제 수업 방식, 제가 가르칠 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사진 두 개를 좀 준비했는데요.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저는 딱 이 느낌인데 여기는 얼음 하나가 좀 놓여져 있고요. 여기는 얼음이 막 많아가지고 물이 넘치는 어떤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는 문제를 풀 때, 그 다음 개념을 공부할 때 마찬가지고요. 원칙을 매우 최소한,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원칙을 하나로 두고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푸는 것들을 가르쳐요. 근데 이게 원칙이 많아지면요. 제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문제는 저렇게, 이 문제는 또 저렇게 막 풀 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면요. 제 지식이 쌓일 수가 없어요. 넘쳐 흐릅니다. 오히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똑같이 풀어버리면 이렇게 물이 넘치지 않고 내 지식이, 그 다음 내 문제풀이의 방법, 그 다음 내 실력이 쌓일 수 있다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 개념들을 이만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너가 문제 풀 줄 알아?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원칙 안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냥 진짜 기본 교과 개념 그 정도 써먹을 수 있으면 돼 라는 방식으로 모든 걸 다 풀어드려요. 그래서 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 한 가지로 1년 내내 저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3, 4등급에서 1등급까지 만들려면요. 1년 안에 막 여러 가지 배우는 것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그걸 체화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배우는 걸 줄이고요. 이 똑같은 걸 1년 동안 내내 반복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저는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1년 내내 똑같은 걸 알려드릴 건데 난이도만 높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겠죠? 이게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똑같이 되네라는 걸요. 그렇게만 되면 이게 당연하게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원칙의 시작이 뭐냐면 자, 얘들아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거예요. 문제를 풀 때요. 어떨 때는 이거부터, 어떨 땐 또 저거부터 풀 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문제 하나를 두고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올해 수능 20번 문제였어요. 이 문제 당연히 애들이 이거 쓱 읽으면서 이거 만난다? 그럼 그래프 그리고 그냥 뭐 식을 쓸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쭉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막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문제 못 풀어요. 평생. 근데 이게 매우 낯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이 원칙의 시작,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 볼 때 당연히 이거부터 봅니다. 왜? 평가원이 너 이거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건데부터 시작해요. K값을 구할 수도 있고 이 식이 아주 예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이 길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설계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을 빠뜨리면 안 되니까 저는 모든 조건을 다 끊어서 구분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저는 이 풀이 과정에 유도 질문을 드리고 풀이법과 같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형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걸 내가 막 다 배운다고 하더라도 다른 새로운 문제 절대 풀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조건을 마주하고 이런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키워지려면 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 한번 생각해봐 가 아니라 하나씩 끌어줘야 돼요. 야, 여기로 와봐. 그 다음 일로 와봐. 절로 와봐.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질문을 던져야죠. 야, 이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돼? 야, 두 가지로 해석되니? 그 중에 뭘 선택할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부터 정답까지 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길을 막 세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해 드린다고요. 그렇게 돼야지 실력이 늘어요. 이게 당연한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와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면 뭘 몰라서 틀렸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아, 내가 여기서 몰랐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게 돼요. 그럼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 사고가 교정되는 순간 실력이 늘은다고요. 되게 빨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 여기까지 알았는데
아, 내가 여기 몰랐네? 그러니까 뭔가 퀘스트를 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스스로 할 때. 그러니까 매우 재밌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답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게 재밌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 되게 쉬운 거. 요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거 최대값 구하라. 애들한테 이거 문제 보여주잖아? 그럼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거 판별식 D가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문제잖아요 라고 해요. 이 문제 풀이의 결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그래? 이게 어떻게 왜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요거 그게 아니라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3차 함수고 최고점 계수가 양수니까 증가해야만 하겠네? 그럼 결국엔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증가한다는 말이구나. 아, 그러면 도함수의 입장에서는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근데 이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유도 과정이 있겠죠. 그걸 해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발상하고 유형 암기는 제발 하지 마시고 조건을 대하는 태도를 암기하세요. 수학 당연히 암기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 문제 유형을 암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나온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발상을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발상이라는 건 다 개념으로 설명돼요. 그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걸 생각하기 싫어서 외우는 거지. 봐봐요. 이 문제요. 이번 수능 21번 문제였어요. 제가 이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뭘 외우라고 할 것 같나요?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걸 외워? 그럴 수 없어요. 이건 개념으로 풀리는 거예요. 이거 뭐 발상 배워서 풀릴까? 절대 그러지 않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 정수가 나왔네? F1의 최대값을 구하래 라고 할 때 내가 어떤 태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F1의 값이 얼마죠? A 더하기 B 더하기 5예요. 근데 정수값이네?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네? 이걸 읽자마자 어떠한 태도를 딱 발휘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 식 한 개 필요하겠네. 그래야 A하고 B에 대한 식이 있어야 한 문자로 정리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야 이거 부등식 범위 필요하네. 그래야지 만약에 이걸 한 문자로 정리해서 2A 더하기 7이었다고 쳐봐. 그럼 A에 대한 범위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왜? 그게 정수니까. 그러니까 정수에 대한 태도, 이 최대값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 그걸 외워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 정수라는 거, 그 다음 최대값을 구하라는 상황에 대한 이 조건을 대하는 태도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하나의 원칙을 두고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최소한의 암기를 통해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유도해 드릴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이 세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는 3, 4등급 학생을 1년 안에 1등급 컷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 1년 커리를 구상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커리큘럼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요. 3점에서 4점, 다음 기출하고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을 설명하고 그리고 암기해야 될 최소, 조건을 대하는 태도를 암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알려드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싹 3포인데 이 3포가 이제 3, 4등급을 싹 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출 심화 확장, 2스텝. 이건 별다를 거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했었던 원칙 그대로 유지하면서 난이도가 높아져요. 여기에서 이 원칙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다 보면요. 알아서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돼요. 문제 많이 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풀 필요도 없고요. 기출 중심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출 킬러에다가 이제 EBS 적용까지 같이 합니다. 기출 킬러 문제는 양이 적어요. 22번, 15번, 30번 이런 문제들이 되겠죠. 그런 문제들을 설명하고 EBS, 이 시중에 있는 문제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업 이름은 아마 이제 원툴,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1등급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로는요. 2간 파이널. 이번에도 한번 진행해 봤는데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뭔가 모래주머니 차고 모의고사를 연습하기에 꽤나 좋아요. 이걸 통해서 여기까지는 실력을 만드는데 여기는 점수를 만든다. 제가요. 나중에 후기도 한번 공개해 볼 건데 애들이 되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피드백을 듣고 뭔가 실수하지 않는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실력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점수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제 전문 분야인데 요거 한번 조져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싹스리포 수업이 시그니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때 배우는 원칙으로 쭉 똑같이 갑니다. 난이도만 높아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범위가 좁다고 느껴요. 고등 수학이 사실 범위가 많지 않아요. 막 다양한 걸 배울 필요 없고요. 오히려 배울 거라면 고1 수학, 그걸 배워야 돼요. 고1 수학도 단원별로 쭉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단원, 이 단원의 연결, 그 다음 수원 수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고1 수학을 배우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개강, 종강 시기 1월 초에서 3월 말까지 이제 겨울방학 포함해서 진행하고요. 그다음 여기 투스텝 수업은 4월 초에서 6월 말까지요. 그리고 원툴 수업은 7월 초에서 8월 말까지, 이건 파이널은 9월 초에서 10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OT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싹스리포 수업은 4등급에서 안정 3등급 이상을 위한 수업이에요. 즉 3점짜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점짜리 초반, 중반까지 반드시 완성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되게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반 논리. 이거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도 엄청나게 애들이 반응이 좋았던 건데, 수원수투, 미적분을 먼저 한 애들이 있어. 말도 안 되거든요. 수원수투가 잘 돼야 미적분이 되는데, 수원수투의 문제를 잘 풀려면 기반 논리가 필요해요. 이 기반 논리가 뭐냐면요, 고1 수학에 대한 논리, 그 다음 중등기하 압축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1년 딱 이 수능을 위해서 고1 수학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걸 제가 다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 많지 않고요. 한 수업 4번 정도, 한 6번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 싹스리포 수업의 강좌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 수능 수학의 1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나의 원칙,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어떻게 설계하고 네가 해석했던 어떤 조건들을 어떻게 선택해 나갈 건지, 그럼 내가 배웠던 개념들을 어떻게 써먹을 건지 한 그 하나의 원칙이에요. 똑같이 일관되게 풀 수 있는 그 원칙을 학습하고요. 조건을 대하는 태도 학습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정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 본 적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설계했던 그 풀이 안에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원별 개념 적용, 그 다음 복습까지. 개념을요, 이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이만큼의 양을 늘리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던 건데, 이게 여기서 쓰이는구나 하는 그 적용을 배워야 돼요. 분명히 문제 풀 때 이런 개념이 쓰이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까지 보여드리고요. 중요한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개념들 제가 싹 다 한번 정리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투스텝 수업인데, 이 투스텝 수업에서는 말 그대로 2죠. 2등급 컷까지의 도약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투스텝, 그래서 각 과목별 2문제씩 더 맞게 해주는, 수원에서 2문제, 뭐 수투에서 2문제, 선택에서 2문제. 그러면 이제 2등급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한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네 과목 모두 다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의 강좌 목표는 이렇게 됩니다. 싹스리포 강좌 내용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배움은 똑같아요. 다만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서 이 조건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들을 배우긴 해요. 근데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담이 덜하죠. 진짜 실력이 오르는 느낌이 들죠. 하나의 원칙으로 이 문제까지 되는 거네? 라고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14번, 21번, 28번, 29번 난이도까지 모두 다 할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원, 둘. 우리 한 가지 도구로서 정복해보자.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 1등급 컷까지는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똑같습니다. 내용 더 얘기 안 할게요. 대신에 22, 15, 30번까지 다 적용해 갈 거고, 거기에서 추론 능력을 조금 더 배우긴 해요. 추론도 평가원이 원하는 추론 방식이 있어요. 그 추론을 애들이 하기 싫어서 문제를 엄청 많이 푼단 말이야. 그 다음 경험을 늘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아까 그 얼음 넣고 물 그 터진 거 보였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으로 물을 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서 느꼈었던 것들을 EBS 매우 좋았던 문제들만 제가 선별할 거예요. 거기에도 적용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느껴져요. 평가원 문제니까 내가 풀어봤던 거니까 되는 거네가 아니고 새로운 문제에서 당연히 되네 라고 확신을 더 느껴요.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이강 파이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푸는 수업인데 매우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모든 수강생들한테 시험을 보고 그 100분 동안 네가 어떻게 풀었는지 복기록을 쓰라고 합니다. 복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어떤 걸 몰랐고 어떤 걸 알았는지 내 사고를 교정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이거의 거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제가 1대1로 피드백을 다 해드리거든요. 네가 복기록 쓴 걸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풀었던 거야? 그러면 넌 이게 부족해. 야 그럼 너 여기서 시간이 부족했어? 그럼 너 여기서 이걸 더 했어야 돼. 너 이거 실수했어? 그럼 넌 이제부터 이렇게 해봐. 제가 다 싹 다 알려드려요. 매우 소름 돋게 성적이 바뀝니다. 점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력 그게 아니라 점수까지 발휘되도록 모든 방법을 전수한다. 이 피드백을 통해서 실수 당연히 별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막혔을 때 대응책 하는 것도 다 알려드립니다. 문제에 막히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뇌정지 오고 막 손발 떨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대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특강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방금 얘기 들었던 건 정규 커리큘럼이고 제가 이 특강 3개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마련한 커리큘럼은 제 수업 처음부터 따라온 친구들이 똑같은 원칙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확신을 얻어가는 수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늦게 본 거야. 그 다음 뭐 반수생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그 다음 수업을 듣기 조금 부담스러워.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을 조금 대비해서 아이들이 많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다 마련해놨어요. 보통 어떻게 되죠? 겨울방학 끝나고 살짝 방황해. 아, 내가 겨울방학 제대로 공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3월 모의고사가 바로 앞인데? 뭐 3월 덮프가 코앞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조금 웃기죠? 싹스리포 수업을 좀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엑기스리포라는 수업을 조금 개강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3월 초에 딱 한 달 동안 이 2달 동안 겨울방학 때 했었던 것들을 압축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투스피드, 아까 투스텝 기억나죠? 똑같아요. 원칙이 똑같은데 어려웠던 그 문제들 2달치였던 수업을 한 달로 줄여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건 또 6월 모의고사 이후에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까지 봤는데도 아, 내가 뭔가 기출이 안 된 것 같아. 뭔가 내가 문제 풀 때 자꾸 중구난방 원칙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130명 가까이 왔었던 이 추석 특강이요. 다시 한번 올해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석이 아마 10월 초쯤 돼가지고 조금 늦죠. 그래서 이때는 뭐랄까 실전적인 것들도 다 얘기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엑기스리포 투스피드가 모두 합쳐진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특강들 살짝만 얘기 드려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방학 이후에 기출 공부 안 된 친구들이요. 그쵸? 그 다음 4월에 뭘 개강하냐면 투스텝 수업이 개강해요. 근데 그걸 듣기 뭐 좀 애매하다.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지금 3월이야. 급해. 그러니까 이거부터 듣고 와라 이런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 20번 문제 난이도까지도 우리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투스피드, 이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모의고사 이후에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7월에 원툴 수업을 진행하네. 그 전에 딱 한 달 남았어. 그때 들으시면 정말 딱이죠. 그래서 14번, 21번 문제까지도 다 완성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추석 특강. 아까 얘기했었던 엑기스리포 투스피드 수업이 합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 21번 수준까지도 그 다음 일부 22번 수준까지도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한 3, 4일 정도 있는데 진짜 미칠 듯이 고농축, 압축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4시간씩 수업하는데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열심히 하실, 잘하실 분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자랑이지만 그 130명 정도 왔었던 추석 특강에서 퇴원율, 뭐 환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3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우 도움이 되는 수업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1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아예 타임라인으로 좀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보시면 개념과 기출을 연결하는 3점에서 4점으로 넘어가는 그 싹스리포 수업은 1월, 2월에는 공통 진행합니다. 3월에는 선택 과목 진행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 기반 논리 생각나세요? 고1 수학 더 필요하다고 했던 거 우리 겨울방학 특강으로 하나 마련해놨어요. 근데 어지간하면 공통 수업 들으실 분들은 이거 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용어들, 논리들 다 싹 다 써먹으면서 문제를 풉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강으로 이 엑기스리포 공통만 진행합니다. 이걸 듣고 딱 투스텝 들으시면 딱이에요. 그래서 기출에 대한 심화 확장을 위한 수업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데 아마 4월, 5월은 투스텝 공통 진행할 거고 6월은 투스텝 선택 과목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 드렸죠. 여기서 또 특강이 하나 존재해요. 7월부터 진행하는 원툴 수업을 듣기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아, 투스피드 요거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딱 요거 듣고 14번, 21번 정도의 난이도까지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게끔 원칙 하나로 문제 쭉 푸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듣고 요거 들으시면 딱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 9월부터 10월까지는 이 파이널과 추석 특강까지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간 커리큘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관리 시스템. 저는요 3, 4등급에서 1등급이 되려면 아까도 한 5번 얘기했듯이 수업이 더 중요할 수 있고 과제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 공부하기 싫어? 내가 공부시켜줄게. 이런 관리 말고요. 너가 어떤 게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너 지금 이거 취약하니까 요거 풀어봐. 너 지금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거 고쳐봐. 제가 다 해드릴 거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그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번에 현장 강의 수업을 진행할 건데 대치동에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조금 사정이 생겨서 제 개인 학원인 필연수학학원 이 목동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곳에서 진행합니다. 네이버 쳐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이 실시간 비대면 수업까지도 진행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온라인 학원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요. 현장에서 학생들이 많아지면 관리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고작해서 이제 테스트 보고 채점해주고 뭐 과제 점검해주는 게 다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기본이고요.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걸 고쳐주고 싶어. 이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피드백, 그 사고 교정이요. 그걸 해드리려면요.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하고 제가 온라인으로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애들이 했던 걸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생각할 시간이 있고요. 이걸 텍스트로 그냥 글로 써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영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아니면 음성으로라도. 그러니까 귀에 쏙쏙 박힙니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수업에 대한 장점과 온라인 학원의 관리 장점이 모두 합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요. 이 관리 대상이요. 현강생과 비대면 수강생 선착순 30명.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많은 학생들을 완벽하게 수업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현강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고 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딱 선착순 30명까지만 제가 이 현강생과 거의 비등한 관리 모두 다 해드릴게요. 나머지 비대면 수강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냐? 그 친구들도 최소한의 어떤 관리 다 들어갑니다. 그걸로도 사실 충분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관리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그거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해주는 건지 좀 말씀드릴게요. 진짜 제가 다 해드립니다. 제가 직접이요. 여기 써 있어요. 개별 피드백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에서 하기 힘들어요. 오프라인에선 수업을 열정적이고 재밌게 유도하면서 질문하면서 님들이 좀 잘 따라올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모든 관리는 다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학부모님도 열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볼 건데 현장에 오는 학생들은 물론 비대면 인강으로 든 학생들까지 완벽하게 관리한다. 온라인으로요. 그 다음에 인강의 단점 그건 뭐예요? 사고 교정을 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인강의 모든 단점을 다 보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강생, 비대면 인강 수강생 모두 피드백을 제공해 드릴 건데 이 선착순 30명만 조금 더 많이 해드리고 나머지 비대면 수강생들은 뭐 요 정도 해드릴 수 있겠다. 예,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시간 과제 진행률을 볼 수 있는 개인 리포트를 부여해드린다. 어머님도요, 그리고 본인들도요, 공부를 내가 하고 있긴 한데 얼마나 잘했는지 그 요약된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도 받고요. 무엇보다 학부모님이 조금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거기까지 조금 다 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보기 편하게 좀 표로 보여드릴게요. 현강생, 비대면 수강생인데 선착순 30명, 나머지 비대면 수강생에 대한 관리 차이인데 여기까지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출결 과제 테스트 기한 알림을 발송한다. 이게 현강생이든 아니면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이든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내가 언제까지 과제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테스트를 봐야 되지? 이거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다 알림 보내드릴 거예요. 너 이때 수업 들어야 된다. 이때 과제 제출해야 돼. 이때 테스트 봐야 돼. 다 해드릴 거예요. 이거부터가 달라요. 우선 저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제가 다 직접 음성, 영상으로 답변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요. 되게 강점을 하나 뽑았었던 것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 받을 때가 되게 좋다였거든요. 왜냐하면 텍스트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가니까 매우 편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개별 리포트까지 다 제공해 드릴 거고 과제 제출 및 검사 당연히 해드리겠죠? 그 다음 피드백까지도 해드릴 건데 그걸 알림 발송까지 한다. 그러니까 내가 피드백을 해준데 니들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모두 다 카톡으로 알림 발송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두 다 제공하는 거예요.
강좌별 과제 피드백 1회 제공해준다. 수업을요, 제가 OT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주 1회 수업이 아니라 주 2회 수업을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정도 해야 3, 4등급 친구들이 1등급까지 가기 위해서 뻘짓을 안 해요. 알려드릴 게 꽤 많아요. 아무튼간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한 8번 수업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업할 때마다 과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피드백을 다 해드리진 못하고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완벽하게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향성을 완벽히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추가로 선생님 저 너무 어려운데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 돼요? 하면 해드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해드린다는 거지.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달라져요. 비대면 수강생 선착순 30명은 딱 여기까지 제공합니다. 강좌별 과제 피드백을 모두 다 해드려요. 한 달에 8번 한다고 하면 8번 다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조금 또 달라집니다. 주 2간지 과제 제공 및 개별 피드백 사고 교정. 이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 2회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현강생들한테는 과제를 추가로 드려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매일마다 한 문제씩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주고 그걸 주 2회 추가로 피드백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박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주는 거는 수업 때 했던 것들을 스스로 복습하고 그 과정이 잘 됐는지를 피드백해드리는 건데, 이 주 2간지 과제는 뭐냐면 수업 때 배우지 않았던 문제를 줘요. 그 다음에 스스로 풀어봐. 그 다음 과제를 제출해. 그걸 피드백해주는 거야. 이거 꽤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현강생들만 해줄 수 있는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개별 맞춤 자료 제공. 취약 단원에 대해서. 선생님, 저 하다 보니까 저 삼각함수 활용 도형 쪽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문제 더 줄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현강생들에게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비교되시죠? 한번 캡처 딱 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신뢰와 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러나기 전에 이 깜짝 이벤트 하나 해드리고 끝내볼게요. 뭐냐면요, 제가 유튜브를 이번 해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서 욕심이 있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3, 4등급에서 진짜 1등급까지 갈 수 있어? 1년 안에?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서 애들이 의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증명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이번에는 2등급까지밖에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건데, 그래서 정말 1등급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학생들을 좀 뽑을 겁니다. 수능 날까지 개별 피드백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 같은 거 유사 그룹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수업을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현강생 1명, 비대면 수강생 1명 정도를 조금 뽑아요. 물론 서울 사는 사람이어야 될 거야. 그 2명을 선정해가지고 주 1회 아니면 뭐 월 2회 정도 될 수 있어요. 뭐 스케줄에 따라서 무료 피드백 사고 교정을 해드릴 거예요. 1대2 과외 방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다 모두 기록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얘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해준다. 그래서 요거 유튜브 이름까지 조금 정해놨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보상이 필요하겠죠. 왜냐? 용기를 갖고 얼굴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도 아무튼 본인들도 시간을 쓰는 거니까. 물론 제가 도와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간 수능 1등급 달성했을 시에 최신 아이패드 지급해드립니다. 근데 에어일 수도 있어요. 프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능 1등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저의 어떤 책임을 주고 싶어서 수강생 이름으로 제가 50만 원씩 기부하겠습니다. 제 사비로요. 그래서 뭐 기부하면 좋긴 한데요. 이거보다는 아이들한테 아이패드 주는 게 더 좋으니까 이 100만 원 아끼기 위해서 미친 듯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모집 이후에, 그러니까 지원한 이후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들은 요 정도까지고요.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원래 3, 4등급이 참 애매한 등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통합형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꽤 못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포기가 많은 학생들이 된단 말이죠. 왜? 그 벽을 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4등급에서 1등급을 만들어 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커리큘럼, 교재, 관리, 피드백 모두 다 해주는 사람한테 들어보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뚫어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올해는 1등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약속해드릴게요. 반드시 가능하게끔 만들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첫 과제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는 순간부터 혹은 수업을 들었을 때부터 뭔가 확신과 믿음이 강하게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내준 믿음에
좀 보답하기 위해서 저도 더 노력할 거고 1년 동안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커리큘럼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OT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